그래서 건축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굉장히 오래된 뿌리 깊은 그런 학문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는 왜 넣냐면 이것은 에콜 데 보자르, 프랑스의 최초의 건축 근대적인 건축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에콜 데 보자르입니다. 에콜 데 보자르에서 건축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제 가르쳤는데, 사실 거기서 제공했던 것은 건축에 관한 자료들입니다. 자료들, 책. 그 다음에 이런 에콜 데 보자르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이거는 에콜 데 보자르의 중앙 홀, 그래서 여러 가지 고전 시대 조각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대상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서양에는 되게 좀 역사가 있는 건축 학교에 가면 건축 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 건축 도서관. 제가 MIT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도 로치 라이브러리라고 건축 도서관이 따로 있어요. 다 있습니다. 컬럼비아 에이버리 라이브러리 같은 굉장히 크죠. 제일 큽니다. 건축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그만 대학의 중앙 도서관 수준이죠. 거기 보면 온갖 책들이 다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자라서부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가서 공부할 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야, 이게 건축이라는 학문의 바탕이 되고 있는 이런 책들, 지식. 서양에서 건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국에서는 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건축이 이제 학문으로서의 건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건축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이 건축학 교육 인증과 관련해서 또 하나만 덧붙이면, 건축학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건축학 교육 인증이 이게 교육과학부에 보니까 공학 인증 한 분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왜 건축학이 왜 공학 인증이 한 분야냐. 그러니까 회의 주제를 공학인증위원회 위원장이 회의 주제를 해요. 그리고 자꾸 얘기를 공학인증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이랑 건축은 다른데 왜 자꾸 공학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왜 건축학 인증이 왜 공학 인증의 한 분야로 들어가 있느냐. 근데 그때는 제가 이걸 잘 몰랐어요. 수년 전인데 그걸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일관성이 있는 거더라고요. 건축이 공학의 한 분야니까. 교과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정당한 거죠. 그리고 이게 건축학회에서 정부와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 연구비를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저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습니다만, 다른 교수님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보면은 연구비가 전부 다 건설 교통 분야의 연구비더라고요. 건설 교통. 그것도, 왜 건축 관련 연구비가 왜 건설 교통이냐. 그때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체계를 보니까 맞더라고요. 건설교통이잖아요, 건축이. 건설교통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국가 과학기술 표준 분류 체계. 그래서 건축 관련 무슨 초고층 건축, 무슨 친환경 건축, 온갖 건축 관련 국가에서 나오는 연구 용역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캐터고리가 건설교통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 건축이 아니라. 건축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보니까 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더라고요. 건축이 없는 일관성이.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건축이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건축이 없어요. 건축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축학을 하죠. 그죠? 이게 뭐가 이게 지금 이상한 겁니다. 없는 학문, 족보가 없는 학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족보가 없는 학문. 그래서 행정 조직에도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영역이. 있어도 아주 미미하게. 그러니까 건축의 어떤 본래적 의미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정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다루는 행정조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국토교통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건축사협회도 국토교통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뭐 국토교통부라고 지금은 부르지만 옛날에는 건설교통부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건설의 뿌리는 그렇게 깊습니다. 건설부. 건축은 없었지만 건설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그나마 국토교통부라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에 원래 건축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건축정책관인가? 건축부서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제일 위에 있는 건 아니고, 건축은 국토도시 밑에 건축정책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 조직의 건축정책관이 있는 거죠. 국토교통의 하위에. 그래도 많이 낮은 겁니다, 이거. 예전엔 이것도 없었어요. 건축정책관 자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낮은 거죠. 근데 원래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요. 건축은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술 분야와 함께 건축은 문화예술진흥법 속에 건축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문화부에는 건축 관련 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너무 안 맞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건축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지정해 놨는데 정부에서 건축을 다루는 부처는 국토교통부, 그나마 하위 조직 속에 하나 있고, 국토토지, 국토 뭐죠? 그러니까 국토와 도시정책을 다루는 부서 밑에 건축정책관이라고 있고, 그것도 건축정책이지 무슨 건축을 다루는 건 아니죠. 근데 문화부에는 건축을 다루는 부서가 없어요. 공간 디자인과라는 거 있습니다. 공간 디자인.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건축을 다뤄요. 그래서 무슨 건축에 관한 문화적인 행사들, 상도 주고 건축을 지원해 주는 것들을 해요. 그러나 건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정부 조직에 건축을 다루는, 포괄적으로 건축을 다루는 그런 부서, 중심 부서가 없는 거죠. 건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서양의 경우는 대개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문화부 쪽에 건축을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건축, 정책이나 건설,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행정 조직 속에 건축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건설은 있어요. 건축은 없어요. 건축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각 부처마다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건축 공무원들이 대개 행정직이죠. 건축 전문직이 아닙니다. 행정직이에요. 과거에 건축가를 나오고 이렇게 공무원으로 가서 건축 행정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도 건축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어렵죠.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은 주로 행정, 관리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건축 프로젝트를 담당할 때는,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제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각종 위원회들을 만들어냅니다. 각종 위원회.
뭐 자문부터 심의위원회까지 외부 전문가들을 모아다가 이제 그리고 이게 아주 이제 교묘한데요. 참 교묘한데 이게 공무원들과 이 외부 전문가 그룹, 소위 위원회 이 둘 사이에 서로 책임을 안 지면서 실제로 권한은 유지하는, 그러니까 면피는 하면서 권한은 유지하는 그런 교묘한 구조가 작동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뭐 위원회의 힘을 빌려서 딱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한 거는 그 위원회가 결정한 것처럼 돼버리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뭐가 잘못돼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권리, 권한은 또 유지하고, 뭐 이런 아주 교묘한 그런 공세계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 정부 조직에 왜 그러냐면 이 건축 전문직 공무원이 없어서 그래요. 건축 전문직, 건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그런 전문직 공무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건축이 없기 때문이죠. 또 외국의 경우에는 소위 건축 공무원들이 되게 전문직들이에요. 건축 아키텍트들이 이 공공 영역,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공공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뭐 기획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뭐 건축 전문가들이에요. 아키텍트 혹은 뭐 도시계획 무슨 이런 걸 전공한 사람들이죠 다. 그러니까 퍼블릭 섹터에서 건축가들이 다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전부 다 행정직들입니다. 근데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 이제 좌지우지하죠. 그걸 본인들이 좌지우지 하는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제 그 외부 전문가들의 힘을 빌려서 이제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아주 특징입니다. 건축 기본법이라는 게 얼마 전에 만들어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건축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좀 법적으로 건축을 좀 국가적으로 건축의 위상을 좀 세우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 기본법을 만든 거예요. 외국의 사례를 보고 건축 기본법에 의해서 뭐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건축 전문직 공무원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인 그 여건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방자치대에서 그런 걸 시도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적이었다라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공무원 조직과 알력 갈등 그리고 결국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처럼 아예 이 건축을 다루는 공공 조직은 전문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외국의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퍼블릭 아키텍트라는 거죠. 퍼블릭 섹터에서 근무하는 아키텍트. 특히 뭐 싱가포르 이런 데는 그 공공 부분의 건축가들이 민간 부분의 건축가들보다 더 유능하고 더 사회적으로 더 존중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이런 공공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직접 설계도 하고 뭐 직접 하지 않더라도 기획을 해서 관리하고 건축 전문가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건축이 제대로 되는 거죠. 이러한 퍼블릭 아키텍트의 개념, 건축가가 퍼블릭 섹터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퍼블릭 서비스의 개념. 건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퍼블릭 서비스다. 공공적 서비스다라고 하는 개념은 서양에서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겁니다. 르네상스 때부터. 그리고 19세기 20 지금까지도. 서양에서의 건축은 바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자리 잡아왔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죠. 건축이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건축은 공동체 규범이라고 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건축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그 영역이 아니에요. 건축은. 여기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뭐 워낙 그 문제가 많으니까 뭐 이제 건축계에서 이런저런 제안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제 실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본법도 만들어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다 이렇게 그 말하자면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건축이라는 그 전문적 실무 학문 영역이 정의가 제대로 되고 분류가 제대로 돼서 영역이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이렇게 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바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봐야 실제로 이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더기처럼 돼서.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틀을 잡아서 그러니까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과연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 프로페셔널로 건축사는 존재하는가? 그 의문이죠. 서양에서는 건축사가 하나의 프로페셔널리즘으로서 정착돼 왔죠. 제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는 라이센스 제도는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를 하나의 전문직 자격으로, 전문직 자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사가 하나의 전문직으로 자격은 있습니다. 라이센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는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건축사 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시죠? 일제시대 때 그 대서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인허가, 집을 지을 때 이제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1960년대 건축사법은 그런 대서사들을 건축사로 인정하는 그런 틀 속에서 이 건축사 자격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건축사 자격 제도가.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뭐 서양식 이거는 뭐 건축가가 아니다. 그래서 서양식 건축가의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만든 그런 개념이 바로 건축가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건축사협회가 있고 건축가협회가 있게 된 겁니다. 1960년대부터 제가 책에서 이제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의 이 건축가가 하나의 프로페셔널리즘 혹은 국가가 인정하는 라이센스, 전문직 라이센스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전문직 프로페셔널리즘이 성립되면서 그걸 나중에 국가가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전문직이 먼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자격증, 그것을 하나의 자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데가 이제 그 건축, 국가에 의한 건축 교육이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이제 건축이 전문직으로 성립되는 과정에서 사실 엔지니어들이 먼저 전문직이 됐다고 그랬죠. 이제 거기에 대항하면서 건축이 전문직화된 건데, 최초의 프랑스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국가 건축가 제도가 잘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에콜 보자라는 게 국가 건축 학교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국가 건축가 양성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데서는 그 디플롬이라는 게 바로 건축사 자격을 의미했어요. 졸업장, 건축학교 졸업장, 디플롬. 그래서 이 에콜 보자를 졸업하면 그야말로 건축사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전문직이 사회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전문직을 형성하는 지식의 체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의학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은 이유는 의학이라고 하는 전문직 영역의 지식 체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문적 지식 체계가. 법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법률가가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이라고 하는 전문적 지식 체계가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건축도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 건축에 관한 전문적 지식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건축은 법학이나 의학에 비해서 그 지식 체계가 조금 모호하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변해옵니다. 많이. 그 이제 건축이라는 게 또 창작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유럽에서는 그 17세기부터 그런 건축의 전문직 지식 체계로 가르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슬라이드로 보는 뭐 이걸 17세기 후반에 그 프랑스에서 만든 그 로열 아카데미, 그러니까 왕립 건축 아카데미라는 거. 거기서 이제 비트루비우스 책을 번역도 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거기서 건축의 규범과 이론에 관한 논쟁도 벌이고 그래서 지식 체계를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국가적 제도로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보는 이 그림이 바로 그 클로드 베고라는 17세기의 프랑스 건축가가 그 비트루비우스의 건축론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그 표지입니다. 표지. 그래서 아카데미 안에서 건축에 관한 그 이론을 체계화하고 그걸 대중들에게 전파해서 건축의 실무를 컨트롤해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지식 체계로 정립이 된 거죠. 건축이라고 하는 양식에 관한. 이거는 아카데미인데 이거 건축 아카데미는 아니고 사실은 그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로열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왕립 과학 아카데미. 그래서 역시 그 안에서도 뭐 과학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 체계, 지식들 논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에 관한 전문적 지식 체계가 성립이 되고, 그것이 교육이 되고, 그걸 국가가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전문직 자격이라는 게 성립이 되었던 거죠. 전문직 협회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가 건축가 제도가 발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프랑스는 이게 그 18세기부터 17세기부터 절대 왕정, 중앙집권적 국가제도가 발전했기 때문에 건축 제도도 그렇게 중앙집권적으로 국가의 제도로서 발전해 왔어요. 근데 이제 영국이나 미국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건축가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의 그 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스스로들 상호 교육을 하고 건축에 관한 지식 체계를 만들고 전파하고 그다음에 퀄리티 그 수준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문직 협회라는 걸 만들어 왔어요. 그게 영국의 RIBA입니다.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자기들끼리 이런 전문직 협회를 만들고 나중에 국가에서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는 건축가 자격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그것도 건축가들이 자기들이 협의를 만들어서 전문직을 유지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지식의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또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국가에서 그 자격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전문직, 건축가의 전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직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전문직, 프로페셔널리즘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전문직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직 교육도 없고 전문직의 지식 체계도 없고 전문직 자체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센스를 만든 거예요. 대소사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축에서 자격은 있는데 건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없어요. 훈련을 받지도 않았어요. 교육을 받지도 않았어요. 전문직 협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격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는 있는데 전문직은 없다. 우리나라가.
요거는 이제 라트호브라고 미국은 이제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처럼 그렇게 건축의 뿌리가 깊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보다는 뒤늦게 이제 건축이 제도화됐는데 AIA도 나중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초기에 미국 최초의 전문직 건축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앙리 라트호브라는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이 설계한 캐피톨, 국회의사당 워싱턴 모습이고요. 그 서양에서 건축이 하나의 전문직으로 성립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문직으로서의 지식의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전문직이 될 수가 없어요. 전문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식의 체계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성입니다. 이러한 전문직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떤 특권적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라이센스를 통해서. 그게 전문직의 성립 조건이에요. 뭐 의사, 변호사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전문직은 그야말로 뭐 어떤 특권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공익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전문직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문직이 성립된 배경이에요, 서양에서. 건축도 마찬가지. 그래서 건축에 있어서 공공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건축이 전문직으로 인정되고 사회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건축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건축의 공공성, 공공적 역할은 제가 뭐 벌써 수차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서양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비트루비우스도 건축의 공공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건축의 윤리성. 알베르티는 그런 건축 공공성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알베르티의 글 중에서 일부를 인용해 본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건축의 아름다움은 애니미, 적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의 분노조차도 무장해제시킬 수 있다. 건축의 그 효과,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알베르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가벼운 게 아니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에 대한 봉사,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건축가에게, 우리 사회가 건축가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휴식의 시기에는 조용함과 즐거움과 건강을, 사업을 할 때는 그 이윤과 안전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건축가가 그의 작품의 아름다움과 견고한 필요성, 또 그가 하는 봉사로 인해서 건축가가 칭찬을 받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 인류로부터 보상과 영광을 받을 만한 위인들의 반열에 포함되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건축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양적 전통이에요. 서양의 건축의 전통이에요. 바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건축이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고 성립이 됐던 겁니다. 유명한 베를린에 있는 알테스 뮤지엄이죠. 싱켈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건축가가 아주 뭐 그 19세기 초에 대표적인 시빅 아키텍처, 그러니까 시민적 건축이죠. 그러니까 건축 공공성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고, 이거는 새로 등장한 부르주아 시민 계층의 교양, 그러니까 지적 수준의 그 향상을 위한 어떤 공공 박물관으로서 지어진 것입니다. 이건 아주 어떤 교육적, 공공적 역할이 강조된 그러한 그 기념비적 건축입니다. 알테스 뮤지엄. 그러니까 사실 근대 이전에 19세기까지는 이런 건축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그리고 아주 강력한 공유된 규범이 있었어요.